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 C랭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낱낱이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포털이나 SNS는 저마다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C랭크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C랭크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할 때도 있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할 때도 있었고,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맨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C랭크는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럴 때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는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맥락,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 이 3가지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집중도, 품질, 소비, 이 3가지로 또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과 집중도는 오락가락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품질과 내용은 같은 말이고요. 연결된 소비 생산과 소비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막연하게 이런 단어만 휙 던져놓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에 대한 해석도 저마다 중구난방이고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견해들도 사실 조금씩 다른 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이 내용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품질은 같다고 했잖아요. 품질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으시기 전에 꼭 하나 기억하실 부분들이요. 여기서 설명하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C랭크에서 참고하는 항목들은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계속 변경 적용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지는 했지만 이 상태에서 중추적인 흐름은 그대로 가되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계속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더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그러면서도 네이버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디긴 한데, 예,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바로 직전에 네이버에서 검색이 한데요, 그 편을 보면 그게 가장 최신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 공지했으니까요, 그게 가장 최신판이긴 한데,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지금 가장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이버가 블로그가 생기고 15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어요. 2018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인데요. 2년 전에 각 분야별 담당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검색 분야, 무슨 분야, 뭐 운영팀 해서 나와서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C랭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플러스 그다음 네이버에서 그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그 공지했던 내용, 이 2가지를 함께 섞어서 그러니까 최종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C랭크의 그 내용에 있어서 네이버는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름도 사실 어려워요. 뭐 블로그 컬렉션이 어쩌고, 네이버 DB, 서치로그, 체인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편의상 제가 항목을 들어가면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먼저 첫째,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컬렉션은 뭐냐? 블로그 문서의 제목 및 본문, 이미지, 그리고 링크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본문,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네이버는 살펴보는 거예요. C랭크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목 부분이 블로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목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집중하셔야 되고요. 본문 부분은 제가 영상 속에서 블로그 글쓰기하고 블로그 사진에 대해서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거는 꼭 참조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에는 링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2018년 5월 행사에서는 이 링크라는 항목이 쏙 빠져요. 쏙 빠지고, 그 다음은 그 링크 자리에 얘네가 뭘 두고 설명을 해줬었냐, 동영상 플러스 작성 시각이 와요. 그래서 이걸 총 정리를 해보면
제목, 본문, 이미지, 동영상, 작성 시각 이렇게 총 5가지가 품질 계산을 하는 기본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목, 본문,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셨을 거고요. 여기서 동영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이 유튜브 동영상이라던가 네이버 TV 링크를 건다던가 내 눈에 보이는 동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휴대폰이든 카메라든 직접 찍은 동영상이 반드시 첨부돼야 품질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당황스러운 대목이 나오죠. 작성 시각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A란 포스팅을 했는데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맛집이 됐든 요리가 됐든 준비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사진을 썼지만 아침에 올리냐 점심에 올리냐 저녁에 올리냐 밤에 올리냐에 따라서 사실 점수는 달라진다 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행사에서 일부를 공개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그 시간들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밤 10시 넘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밤 10시부터 야밤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침 한 7시까지는 안 하신다.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네이버 DB 이런 항목이 나와요.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컨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네이버 DB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네이버 DB라는 게 여러분이 포스팅을 하시다 보면 그 포스팅 작성하실 때 보면 글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감 부분에서 사진을 제외하고 내가 영화를 봤으면 영화 글감을 넣어주시고 책을 봤으면 책 글감을 넣어주시고 TV를 봤으면 TV 글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의 신뢰도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포스팅을 하실 때마다 이 글의 맥락에 맞으면서 글감이 있는 부분들은 글감에서 내가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은 첨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글감 부분들을 한 포스팅을 하면서 너무 여러 개를 하지 마시고요. 단 하나, 맥락에 맞는 단 하나의 글감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 하면서 이 링크 부분을 얘기했더니 링크를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적잖은 분들이 지도도 링크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도는 링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감에 존재하는 것들은 링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내가 어떤 장소를 갔다면 지도는 꼭 첨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보면 서치 로그 이런 말이 나와요.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 및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 검색 이용자들이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찾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키워드를 내가 작성을 하면 그 문서에 대한 인기도를 계산해서 이 문서가 더 잘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힌트들은 네이버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짧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검색하려고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 밑에 쭈르륵 뜨는 게 있어요. 그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부산에 놀러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 부산 이렇게 쳤을 때 밑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떠요. 부산 가볼 만한 곳, 부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네티즌들이 어떤 검색 로그 데이터들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인기가 많은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최소한 자동 완성 기능이 5개 이상은 떠야 해요. 그게 안 뜨면 이거는 소비가 되지 않는 인기도가 낮은 키워드라고 판단하시고 그건 제목에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치로그란 말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C랭크를 설명하는 6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포스팅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제목들을 지나간 거라도 요 며칠 사이 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 키워드가 지금 소비가 있고 인기도가 있는 키워드가 적절히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체인 스코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어렵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탈 안에서 네이버 포탈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실시간 검색어, 그 다음에 뭐 연관 검색어, 그 다음에 핫토픽,
그리고 뉴스에서 뭐 검색 많은 뉴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총 토탈해서 여기에서 많이 등장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인기도를 계산한다는 거죠. 인기도 플러스 신뢰도. 그러니까 C랭크라는 건 신뢰도와 인기도거든요. 여기서 자꾸 말하는 인기도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소비예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되지 않는 키워드, 소비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C랭크 자체를 적용한다고 해도 아주 낮은 점수를 줄 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블로그 액티비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활동성을 보는 거죠.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적잖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의미 없는 포스팅을 남발하느니 차라리 일주일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포스팅을 하고 싶다. 예, 그 말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는 이런 활동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블로그가 활동성 점수는 사실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활동성을 높이시려면 1일 1포스팅, 적어도 주에 5일 이상 포스팅 하시면서 활동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활동이라 하면 내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수, 공감수,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스크랩해가는 스크랩 횟수, 또 요즘은 네이버 킵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내 혼자 볼 수 있게 이렇게 즐겨찾기처럼 저장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네이버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남의 거를 막 스크랩해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활동성이 아니에요. 내 걸 남이 많이 스크랩해야 그게 좋은 활동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이런 게 나와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너무 많은 다양한 주제를 하고 있는 블로그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C랭크에서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제 점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주제 점수가 생기려면 내 블로그 안에서 3개의 주제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뭐 유튜브로 얘기할 때야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뭐 각자 판단하실 문제인데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걸 좀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짜증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그렇다고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3개의 압축된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그 행사에서 사실 달라진 부분들은 제일 크게 달라진 부분은 그거예요. 제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블로그 컬렉션. 근데 원래는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인데 링크가 쏙 빠진 거죠. 제가 사실 그날 담당자한테 물어도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 링크가 왜 빠진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실실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네이버 검색이 안 돼요 편에서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이버가 링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저품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반복되는 링크는 무조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라 하면 한 번 이상 사용하시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더군다나 네이버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거든요. 내 포스팅이 얼마나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냐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냥 0점과 13점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페널티도 주기 때문에요. 근데 이 페널티가 네이버가 그 설명한 대로 따르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면 이제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전에는 저품질에도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이젠 점점 쉽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날 담당자가 C랭크를요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C랭크란 좋은 컨텐츠를 말한다. 그럼 좋은 컨텐츠는 뭐냐? 좋은 글을 쓰는 저자의 글이다. 그럼 좋은 글을 쓰는 저자의 글은 뭐냐? 일정한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저자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전문성이 있고 인기가 많으면서 맥락을 지킨 글이다 이런 건데요.
이 담당자가 이걸 설명하면서도요, 본인이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되게 뭐 무슨 말장난 같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런 뜻이에요. 내 포스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포스팅 하나하나마다의 개별 점수가 매겨지지만, 내가 만약에 꾸준히 좋은 포스팅을 해서 내 블로그 자체의 점수가 높으면, 그 다음날 내가 A란 포스팅을 발행할 때, 이 블로그 자체가 점수가 높고, 이 점수가 높으니까 블로그의 저자는 좋은 저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 A 포스팅이 설령 평균점이 좀 안 되는 포스팅이라 해도 이 포스팅을 좋은 컨텐츠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C랭크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 C랭크에 맞춰서 계속 쓰셔야만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내 블로그의 점수가 높은 상태가 돼야만, 이걸 그리고 잘 유지해야만 내 블로그가 롱런할 수 있고 파워블로거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C랭크 설명은 사실 영상을 만들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한번 그냥 얼핏 들으시면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 보시면서 꼭 습득하셔서 내가 포스팅 하나 할 때마다 여기 항목에서 내가 뭐 빠지는 건 없는지, 놓치는 건 없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